안녕하세요. 천안 아저씨예요. 오늘은 금주클리닉 양형자료에 대해서 이제 2016년도 버전을 좀 간략하게 변화된 것들을 얘기 드릴 생각인데, 사실 옛날에는 금주클리닉 양형자료가 필요한 것들이 대개는 성범죄, 폭행죄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부터 좀 바뀐 게, 그때부터는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법이 생겼거든. 제1 윤창호 특별법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이제 좀 살벌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금주클리닉 양형자료가 필요하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음주운전이에요.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특히 이제 경찰들, 옛날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었는데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심해졌거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두 가지이고, 그 반면에 옛날에 비해서 조금 관대해진 것들도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통매음. 물론 조금 과도한 영상 같은 것들을 제작하거나 유포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술 마시고서 뭔가 좀 성적으로 불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의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옛날만큼 심하진 않아요. 또 성목공도 한때 화성 쪽에서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긴 하지만, 근데 성목공도 좀 유해진 것 같아. 사실 술 취해가지고서 여자 화장실에 가가지고서 뭐 뒹굴거리고 있으면은 그게 성적 목적이 아니라, 대개는 이제 취해가지고서 자기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바닥, 그 더러운 바닥에서 굴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크게 성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관대해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조금 좀 엄중해졌고, 그 중에 특히나 음주운전하고 공무집행방해가 조금 무서워졌다는 거. 그리고 조두순 이후에는 심신미약이 거의 없어요. 뭐 내가 술 취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좀 감형해 주쇼,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혜택을 받은 게 조두순. 물론 어디까지나 변호사님들의 각각의 기량도 차이가 있을 테고, 그리고 각각의 스타일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천안에 이전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변호사님들이 계속 자기 의뢰인을 보낼 때에는, 그렇게 교육받았을 때에는 분명히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금주 클리닉 그 기록이 남는 건 중요하고, 그런 금주 클리닉 프로그램 과정을 짠다든지 그것들을 이행하고 그에 대해서 증명 서류를 만들고, 이건 이제 법원에 내는 양식이 좀 달라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금주 클리닉이 있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변호사님들도 있긴 있어요.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었다는 얘기겠죠. 제가 한 15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게 있냐고 물어본다는 거는 잘 모르신다는 얘기겠죠. 어쨌건 음주로 인한 범죄, 특히나 음주 운전이나 공무집행 방해에서 그 금주 클리닉 양형 자료를 준비해오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변호사님들이 추천하는 바이고,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바뀐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요즘 소식 보면은 언제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기관에서는 빡빡하게 구니까, 의료기관은 가짜로 써주지 않거든. 의료기관은 뭘 했으면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확하게 적기 때문에 이게 좀 빡빡해. 아니, 내가 돈 줬으면은 돈 준 대로 그냥 나한테 유리하게끔 써줬으면 좋겠는데 잘 안 해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불법 업체에 대한 유혹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불법 양형자료들, 양형 패키지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판매하는 곳들이. 그래서 돈만 내면은 바로 줘. 내가 뭐 교육 받은 것도 아닌데 교육을 받았다고 하고, 평가도 잘해주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만들어가지고 뭐 7종 세트, 9종 세트 이런 거. 근데 요즘 부산에서 한 군데가 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얘기는 거기서 하면은 큰일 난다는 얘기죠. 아니, 하면서 이미 알았어. 이게 불법인 거를. 불법인 걸 알면서도 간단하게 돈만 내면 다 해결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믿고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들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겠죠. 그래서 요즘 그쪽에서 좀 그렇게 많이 좀 홍보하는 곳이 있다더라. 그거 안 하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러니까 보건소 같은 데가 잘 안 해주는데 공짜로 할 수 있는데 안 해줘요. 왜냐면은 이게 뭐 금주 클리닉 이런 것들을, 상담사를 전문, 진짜 상담사, 가짜 상담사 말고,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가짜 상담사이거든. 어차피 상담사라는 얘기는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상담해줬으니까 상담하는 사람이니까 상담사지,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상담 심리사 이런 말을 못 써요.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임상 심리사나 상담 심리사가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서 트레이닝을 받은 진짜 상담 심리사들만 채용할 수 있거든. 근데 안 받아줘. 왜냐면은 이게 자기네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이고, 그렇게 돈을 투자해가지고서 자기 지자체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서 자기 주민들을 위해서,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전부 다 와가지고서 뭐 치료는 관심도 없고 상담도 관심도 없고 그냥 맨날 서류만 끊어달라고 했고, 그 지금 현재도 익산 쪽에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가가지고서 다들 그러고 있을 거예요. 빨리 끊어달라고. 나 재판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수많은 보건소에서 원래는 했었는데 자꾸 안 해줘요. 때려친다고.
원래의 취지와 달리 그 근처에 살고 있는 모든 음주 범죄 전과자들이 전부 다 몰려오고 있거든. 그냥 재판에 내기 위해서. 그리고 원래 관심도 없어, 치료에는.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제가 들었던 게 전북 익산에서 보건소가 해준다는 게 있었고, 그리고 오산 쪽에는 중독질환 통합관리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좀 많이 밀려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혹시라도 오산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 주변은, 만약에 내가 익산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경기도 오산 주변에 산다 그러면은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거 공짜야. 물론 거기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냥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양형자료를 쓸 수 있는 확인서 같은 것들도 그 12에서 16주를 전부 다 완벽하게 맞췄을 때 그때만 줘요. 예전 경우로 왔을 때 중간에 서류 급하니까 이제 떼주죠. 그럼 안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최대한 빨리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비대면 진료인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들은 되게 힘들거든. 아무래도 어디 가면은 고객님 하면서 뭐 잘 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면은 맨날 잔소리나 했었고 이러잖아요. 술 마시는 것 중에 이게 잘못된 거다, 당신이 왜 이런 잘못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찝어주고, 이러고서 그냥 좀 귀찮기도 하고, 실제로 진료를 받지 않으면은 그것들을 써주지도 않고, 불법 업체들은 그냥 써주는데. 근데 또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운전면허가 없어. 그래서 가기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가 많았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법이 개정된 게 있어요. 작년 2025년 12월 달, 그때 국회 본회의에서 아예 그냥 이거를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에서 완전히 정식 진료사업으로 바꿨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세부적인 내용을 좀 고치는 중이에요. 2026년 12월까지. 그래서 2026년 12월에는 그때는 뭔가 되게 많이 바뀔 거예요. 근데 11월까지는, 그때까지는 어떤 뭐 중간에 봉 뜨잖아. 그러니까 때문에 2025년도에까지 유지가 됐었던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의 룰을 그대로 따라요. 그러면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앞으로 바뀔 2026년 12월 달에 그때부터 적용이 될 만한 것들로 전환해 나가는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비대면이 되긴 하는데, 근데 지역에 따라 좀 달라요. 서울 같은 곳들 같은 경우는, 서울 주변에 뭐 서울, 경기, 인천 이런 데 전부 다 그 수도권 전체 일대에는, 거기는 한 번은 와야 돼요. 처음에 반드시 한 번은 오셔가지고서 대면 진료를 한 번 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지는 거지, 그냥 처음부터 비대면 진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인천에 강화, 옹진 여기는 어쩔 수 없지. 거기는 비대면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산, 서울, 그 권역에 있는 제일 잘 나가는 그런 동네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천안 같은 경우에는 천안, 아산 안 돼요. 비대면이. 시작이 비대면으로 하는 게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반드시 단 한 번이라도 나와야 돼요. 뭐 경기도 이천에서 여기서까지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기 대중교통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이천에 계신 분들도 처음에는 대중교통 가서 뭐 차 갈아타가면서 오신 다음에 일단은 대면 진료를 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비대면으로 바꾸는 거죠. 다만 애시당초에 비대면이 되는 곳이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동두천, 그런 데는 돼요. 제주도에서도 제주시는 안 되는데 서귀포는 돼요. 이런 식으로 아직은 그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강원도에서 그 잘 나가는 뭐 원주, 강릉, 뭐 춘천 이런 데 빼고 거의 대부분의 강원도 대부분의 지역들,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주변에 병원 같은 것들이 충분치 않아 가지고서.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는 것들이 아직은 인정이 돼요. 11월까지만. 원래 법이 바뀔 때에는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거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방식을 일단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변호사님들 중에서 보수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정식 진료가 됐든 안 됐든 내가 보수적이니까,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진료라는 거는 내가 여기 와가지고서 발품을 팔아서 내가 내 시간과 돈을 낭비해가면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그래가지고서 실제로 대면으로 해가지고 이것만 진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싫어하죠. 그리고 조금 진보적인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는 아니 괜찮다고, 원래 법에서 인정하기로 한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왜 이거를 진료로 인정하네, 당연히 되지.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들의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불과 한 6년 전만까지만 하더라도 뭐 비대면은 무조건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바뀐 거지. 또 늘 듣는 질문인데, 이게 그 비대면으로 했다 이런 것들이 적히냐? 아니 굳이 적히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료는, 비대면 진료가 이제 정식 진료로 이제 제도화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게 비대면이다 대면이다 이런 것들을 적을 이유가 없는 거죠. 비대면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저는 이거를 15년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안으로 이전하고 났더니 법원 주변에 양방이든 한방이든 전부 다 미용밖에 없어가지고 치료를 하는 곳이 별로 없다 보니까 변호사님들이 억지로 보내가지고서 그때 강제로 교육을 받은 거지.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써주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벌써 15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의료인데 그거를 법원에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쓰는 방법을 배운 것뿐이지 그 법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법률 상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법률 상담은 변호사, 행정사, 거기가 있잖아요.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하는 거고, 저는 그에 맞춰가지고서 서류를 쓰는 거고, 지금까지 겪어왔던 뭐 변호사님들마다 다 그 스타일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적합하게 서류를 쓰는 거에 그게 익숙해진 것 뿐이지, 법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뭘 할 때는 변호사한테 상담, 변호사님이 잘 이제 대화가 잘 안 될 때는 거기 사무장님 있잖아요, 사무장님. 사무장님한테 물어보면 사무장님은 바로바로 대답해 주거든.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것들을 얘기했었고, 특히 이제 비대면 같은 경우는 2026년 12월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요. 그때부터는 비대면은 이제 뭐 서울이고 지방이고 다 상관없어요.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에서도 치료받으려면 일로 와야 돼. 물론 추자도는 괜찮아. 이게 뭔지 차이인지 알겠죠? 이게 달라져요. 12월 달부터는 완전히 바뀌는 게 이제 비대면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물어보셔야 돼. 여기 댓글에 달 테니까 저희 직원들 중에서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교육시키고 있는 그런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뭐 물어볼 게 있으면은 요 본문 중에 있는 그 카톡이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창구를 좀 열어놓을게요. 거기서 물어보시면 돼요.